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종이가 만든 또 이제 이 크롤링 뉴스 팀노바 팀원들 뉴스 보라고 만든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또 올라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채용 춘추전국 시대의 맞춤형 공고로 승부 IT조선. 이 내용은 이제 실제로 자세히 그러니까 IT조선 들어가서 보시는 게 더 좋고, 이제 대략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토스나 이런 곳에서 이제 간편 채용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의 이제 편의를 봐주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뭐 이전에 뭐 쿠팡에서 사이닝 보너스도 뭐 더 주고 뭐 이런 식의 패러다임이 이제 보편화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네카르쿠베에서도 기존에 한 4,500 수준의 연봉이 이제 5,000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연봉도 높아지고 개발자 채용 안 되니까 막 개발자들한테 엄청나게 뭐 굽신굽신한다. 뭐 이런 되게 채용, 아무튼 되게 좋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봉이 IT 정보통신만 좀 낮았거든. 좀 되게 짜증났거든. 이게 19년도 자료거든요. 되게 짱났었어 그때도. 아니 공부는 씨발 다른 쪽보다 훨씬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야근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 분야인데 이렇게 되는 게 나는 너무 되게 싫었거든. 근데 그래도 이제 제 돈 받는 것 같아요. 저 16년 전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그게 빡세지가 않았어 공대가. 그래서 공대 인기도 없었고, 왜냐면 임금이 이따위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발자 IT 임금 졸라 높잖아요. 그게 이유가 걔네는 기술을 주도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걔네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주도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 우수한 개발자들 뽑으려고 걔네 지금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도 다 그거를 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전부 이렇게 돈을 그 실리콘밸리 쪽에는 사옥을 막 짓고, 그 사옥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리콘밸리 개발자 뽑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실리콘밸리 개발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같은 돈 줘서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들 한국이랑 똑같은 임금 줄 테니까 파키스탄 오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그 이직도 편한데 굳이 파키스탄 가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있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 그러면 한 2배 정도는 더 줘야 가겠지. 여러분 여기서 5천 받았는데 파키스탄 오면은 1억 준다 그러면 고민해볼만 하죠. 막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 개발자 그 잘하는 그 인공지능 개발자 뽑을 때 그렇게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먹힐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삼성이 가서 사옥을 짓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도 막 사옥을 짓고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가 원래 그래. 내가 엄청 뛰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뛰어난 곳으로 가야만 구할 수가 있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기존에는 기업들이 그래도 되게 권위적이었거든. 특히나 이제 금융사에도 되게 권위적이었었어. 근데 그러다가 금융사도 ICT 인력 수시 채용으로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아, 이거 권위적으로 까불다가 지금 카카오뱅크나 K뱅크 쪽에 이런 새로운 이제 그 IT 기반의 이제 금융사들한테 아마 뺏기겠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기존에 이제 권위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원래 그래요. 패러다임이란 건 수요가 공급의 법칙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기사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올해는 더 잘 된다 개발자 100명 확보에 사활권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지금 똥줄이 탄다는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뭐 100명씩 채용한다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야 이름이 이 회사가 뭐지? 브랜디, 뭐, 와디즈 같이 좀 유명한 회사들에서 많이 뽑고 있고, 지금 기존보다 투자도 잘 된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경제 가서 보시고, 그래서 언택트 트렌드가 그만큼 이 개발자들의 수요를 증가시켰는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기존에 이제 경쟁을 하려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좋은 개발자들을 뽑아 와야 되는 거예요. 쿠팡도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결국에는 지금 한국에서 경쟁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좀 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될 수밖에 없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사용자가 국내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회사고, 아 근데 라인 얘기를 하자면 원용이가 최근에 놀러 왔는데, 졸업생 원용이가 지금 이제 라인 밑에 이제 자회사와 같이 일하는 회사, 협력 회사에 일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라인에 들어간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기업을 이제 판단하실 때 꼬꼬마들이나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이 무조건 대기업 짱짱짱짱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뭔가를 모르는 게, 이제 그 대기업 제품에 그 자회사가 되면 대기업에 흡수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중소기업들이랑 같이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기업 제품 안에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제품들을 중소기업들이 개발자들이 더 심지어 대기업 제품인데 중소기업 개발자들이 더 실무를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졸업생이.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납품했었고, 대기업 제품에 제가 만든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되게 잘 몰라 사람들이. 답답하지. 우물안 개구리들도 그렇고, 뭐 팀너바 지금까지 욕 되게 많이 먹었는데, 뭐 피해자 없는 사기 사건 같이 무슨 우리 사기라 그러는데, 뭐 내가 학생들을 속인 적도 없고, 학생들 맨날 고연봉으로 가고 있고, 연봉 막 4,400, 4,500, 4,600 치는 애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혜택을 줬으면 혜택을 줘서 내가 칭찬을 받아도 못할 망정에, 막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열등감을 기반으로 해서 막 되게 시비 걸고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거 딱 보면서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하는데, 졸업생들이랑 나 이번에 또 고기 받고 막 그랬거든. 엄청 사랑받고 있거든, 나는 졸업생들한테. 잘 먹고 잘 사니까 일단.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시장 그렇게 욕을 먹어도 별로 이렇게 타격이 있기가 힘든 게, 내가 개발 쪽을 훨씬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 까는 애들이 경력 3년차 애들이 유난히 많은데, 경력 3년차쯤 되는 애들이랑 지금 저처럼 27년간 해온 사람이랑 그 어떤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나는 결과를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항상 저는 선구자는 항상 욕 처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 복합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AI 개발자가 되든 뭐 어떤 개발자가 되든 AI에 정통할 게 아니고, 일단 복합적으로 개발을 베이스로 깔고 AI 지식이 들어가야 해석도 쉽고 응용도 빠르고, 이런 거를 지적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안도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막 욕하고 이러던 애도, 최근에 카이스트 명예 교수님이 그런 지적들이나, AI 업계에서 그 응용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 기사 나왔을 때 얼마나 쪽팔렸겠어. 그걸 뭐 그런 거 눈 가리고 아웅하면은 뭐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딱 그 수준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얼굴 다 까고, 이제 제가 기업의 대표로서 제가 하는 비전이나 말하는 게 틀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쵸? 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 항상 이런 식이야. 그냥 익명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책임 안 져도 돼요. 근데 이제 익명이 아니고 저처럼 이제 얼굴 까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로 나선 사람들은 이런 비전들을 딱 제시하는 게 맞을 수밖에 없지. 맞아야만 하고. 내가 무슨 아님 말고 내가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 난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직하고 있는 제이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기업에서 엄청나게 러블콜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충만 말씀드리면 네카라쿠베 못지 않는 연봉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에서, 그러면 이제 과장에서 차장 정도 연봉이거든. 근데 그 정도 연봉을 받고 있다고. 안 믿기죠? 당연히 안 믿기겠지. 흔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이거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설득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상관없고, 우리는 교육청에 이미 인증도 다 했고, 교육청에서 그 연봉계약서 다 검토 다 했고, 그 정도로 우리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어요. 특히나 IT 업계처럼 지금처럼 문과 모를 때는 더 이게 기회가 되죠. 근데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준비 안 된 개발자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물어봤는데, 그냥 꼰대 회사들은 여전히 그냥 딱 그 마인드야. 니들은 2등병이고 2등병이면 딱 그 정도 돈 받고 일해. 그리고 2등병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라는 회사를 우리 같은 경우는 안 가지. 이미 그런 회사들은 애초에 서로 뭐 맞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런 회사 가야 되는 애들이 있죠. 물론 쥐들이 공부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어. 차라리 뭐 학원 다녔는데 절실하게 하진 않았잖아. 저는 서민이라고 무조건 동정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전교 꼴등이라고 착합니까, 여러분들? 전교 꼴등은 착하고 전교 1등은 못됐어요? 그런 거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부자는 못되고, 서민들은 착한 거 아닙니다. 그건 전형적인 이제 물타기 하려는 그 마르크스주의의 전형적인,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그 무지한 그 인민들을 데리고 그 척살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권력자들의 이제 그런 소통 수단일 뿐이에요. 소통의 하나의 수단이지. 근데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위험해요. 부자들도 착한 사람 많고요. 서민들도 못된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흉악범에 부자만 있어야 되잖아. 그게 맞으면. 근데 흉악범에 서민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못된 애들은 못되고 착한 애들은 착한 겁니다.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갈등을 많이 일으키죠. 사실은 뭐 재벌은 나쁘고 뭐 중소기업은 착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중소기업이 있어서 좋은 사례만 계속 나열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게 막 독일이고 막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독일도 초인류 기업이 있다는 거.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해? 아무튼 모르겠어. 아,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개발 실력을 높이는 거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확률이 높아져.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분야로 이동하기 좋아요. 그리고 공부도 복합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하려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전공자들처럼 한 학기에 하나씩 하잖아요. 큰 그 전국 필수에서 좀 큰 커리큘럼은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가셔야 돼요. 팀노바처럼 뭐 팀노바 따라잡겠다고 독학으로 따라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아유, 우리가 어떤 강사가 있는데 여기는.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쓰고 학생들이, 그리고 그만큼 같이 열심히도 하는데 이제 방향성까지 좋게 잡아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독학으로 내가 따라하겠다 하면 지쳐요. 저한테 그것 때문에 지쳤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줘?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슷한 기간에 비슷한 그게 나오겠어요. 독학을 하셔서 쫓아오겠다고 하면은 좀 더 어려운 방법, 그리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독학은 원래 그래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전 독학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 인고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내공도 쌓인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아무튼 속도의 차이는 좀 있다는 거. 그리고 균형 있는 발전이 좀,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있고 이 유적지를 그 공부하는 거랑 가이드 없이 유적지를 공부하는 거랑 그 차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죠, 사실은. 그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모든 지식들이 구전되어 온 거죠. 그 구전된 지식을 스스로 찾는, 선생님 없이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독학을 하면 이제 게이득 보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불쌍한 신입들이 뭐 어디 막 되게 그 꼰대 회사에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프레임을 짜는 건 어쨌든 되게 싫다는 얘기예요. 불쌍한 신입이 어딨어. 다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 그렇게 까고 사기 같아요 막 이지랄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딱 그 정도 수준을 살면 되죠. 아무튼 저도 욕 진짜 많이 먹고 서러움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저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포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냥 니들이 어떻게 살든 내 알바냐, 그 당시에 니들이 나한테 돌 던지지 않았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여전히 꿀 빨고 있고, 그리고 꿀 빠는 게 아니지, 그냥 실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아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꿀 빠는 추세에 많이 따라가실 거고, 그냥 막 계속 그렇게 꼰대 회사는 돈 안 높여줘. 걔네들은 그냥 이등병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등병이니까. 신입개발자 이등병이고, 그러니까 너네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2600 받아, 2700 받아야 되래요. 2600, 700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그게 거의 최저임금 정도가 돼요. 얼추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그래서 예전엔 최저임금이 한 2200인가 2100 정도 받았는데 그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2600, 700 그렇게 자랑할 연봉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조금 그나마 나은 게 한 3000 정도 될까 말까는 된 거예요. 물가도 올랐고 최저임금도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팀노바에서 연봉 4000대 이하가 없죠. 4000대 중반대로 이제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도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제일 커요. 사실 뭐 IT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언급 안 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기술이야 뭐 널려 있는데 뭐 굳이 뭐 유튜브 같은 거에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뭐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 이런 거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는 유튜브 자주 보는데 내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아예 안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유튜버의 강한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뭐 맞는 얘기도 있지만 틀린 얘기도 충분히 있을 만한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자료들은 외부 자료를 참고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외부 자료라가 무슨 얘기냐면 그 유튜브 자료들을 참고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유튜브 개발자 쪽은 아예 그 팔로우 안 하는데, 이쪽은 뭐 내가 잘 아니까. 어쨌든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전부터 근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그냥 있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그게 좀 확대된 거지. 좋은 개발자들한테만 저렇게 돈 주고 저렇게 해줄 거예요. 그 좀 아쉬운 개발자들한테는 이미 업계가 알아. 똘똘한 개발자 한 명이 어설픈 개발자 10명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차라리 걔네들한테 쿠팡 같은 경우는 5천만원 더 주더라도 5천만원 사이닝 보너스 주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의 가능성을 믿는다고 비싼 돈 주고 뽑는 거예요. 슬프지. 참. 근데 이거 누구 탓할 게 아니야. 전교 1등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전교 1등이 무조건 부자라서 막 전교 1등이 된 게 아니잖아. 부자라도 공부 안 하면은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부자여서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자꾸 이렇게 핑계 찾지 말고 그냥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그 와중에도 좋은 자리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뭐 제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데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고 집도 있던 집조차도 뭐 경매로 넘어가서 뭐 빨간 딱지 붙고 넘어가고 그런 집인데 거기서도 뭐 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IT 쪽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한데? 오히려 부자들이 되게 잘 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보통 IT 쪽에서 개발 존나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집이 부자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 근데 이미 그 부자들이 돈을 써서라도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정말 순수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개발 분야를 좋아하는 거고.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분야예요.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그래 임금도 당연히 높아진 게 맞고 이제 이 시대가 되면 이제 드디어 개발자가 제 값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했어요? 제 맨날 영상 비결 어떻게 돼요? 공부하자 이거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위치를 찾아가는 게 좋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공부 안 할 이유를 존나 찾고 거봐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자기 합리화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솔직히 그렇잖아. 저는 뭐 그런 거에 불만은 없지만 저같이 돼지가 내가 돼지니까 인기가 없어. 하지만 사회가 문제야라고 탓하기보다는 내가 돼지니까 내가 만약에 사회에서 인기가 있고 싶으면 살을 빼겠다. 물론 전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살찐 거에. 근데 이제 불만은 없지만 그냥 만족하고 대충 사는 거지 저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인기가 많고 싶다 그러면은 그 그루밍족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잘 꾸미고 살도 빼고 아니면 몸도 좋아지고 뭐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그런 거 안 하고 이 사회 미의 기준이 잘못됐어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그것도 그렇게 그냥 평생 하라고. 그러면서 젊음을 낭비하라고. 그 와중에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똑똑하게 가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 고연봉으로 가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저도 불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그 불만을 내가 표출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바뀔 것인가. 불만의 목소리는 꾸준히 내는 건 맞지. 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만만 계속 주구장창 불만만 하고 잘 나가는 애들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못해 처먹어가지고 잘 되겠어요? 그런 거에만 에너지 쓰는데. 그 와중에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가 없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멋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응원해. 그래, 그럴 수 있어. 다만, 슬프게도 이제 결과 잘못 나왔으니까 실력은 없는 거지. 그렇지만, 최소한 노력은 명확하게 해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의 남 까내리는 애들 특징이 그렇게 지가 지대로 하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웃긴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커뮤니티 보면 그렇게 되게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 탓만 하고 기업 탓만 하고 상사 탓만 하고 사장 탓만 하지. 그럼 지가 사장하면 되잖아. 근데 그 리스크 감당해서 사장이 된 그 사장이 리스크 감당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 부장이나 그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갈까지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하고 올라간지는 생각도 안 해. 상사면 무조건 재수없고 나쁜 새끼고. 그럼 그 꼰대보다 네가 잘해서 찍어 눌러. 네가 잘한다는 걸 회사에 증명을 해. 난 그렇게 얘기하거든 맨날. 그런 불만을 얘기할 때. 근데 그게 어떻게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말을 듣던가 딴 데를 가던가 아니면 네가 사업자를 차리든가. 그게 리스크가 크니까 어떻게. 그럼 네 그릇이 딱 그 정도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게 제 기본이에요. 자꾸 뭐 피해자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 그러지 말고 아니면 본인이 사장 되면 본인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 그런 불만들이. 그런 사람들 와중에도 나는 상사들이나 그런 애들 나는 나름대로 내 인생에 스웩이 있는 게 상사들이나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행동했어. 난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 근데 물론 그걸로 찍혀서 내가 불이익을 받은 적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피해를 봤냐? 아니 전혀 그런 건 없어. 왜냐면 어차피 그 회사 계속 다닐 생각도 없었고 그 회사 싫으면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러죠. 맞아요. 저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그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고 오히려 비싼 돈 주고 저한테 프리랜서 해야 될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봐라, 니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재밌어요, 세상. 물론 이제 불만도 많고 진짜 팀노바 하면서도 진짜 억울한 상황도 진짜 많았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손해를 본 게 뭐냐 한다면 그냥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것들. 근데 요즘은 그런 걸로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냥 아유 뭐 어쩌겠니 뭐 이런 느낌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 학생들만 바라보고, 학생들 연봉 계속 높아지니까 기분 나쁠 일이 없더라고요. 4천대 난 초중반 정도의 연봉이 이제 평균이 나올 겁니다. 제가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적도 없고 이런 거 가지고. 어쨌든 되게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충 되게 되게 비판하는데, 근데 인류사에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한 경우도 본 적이 없고, 그걸 막 비아냥대는 이런 우리 사회 정서도 사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노력하는 거는 그렇게 비아냥대고 그렇게 문제 삼을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 나는. 그 뭐 노력을 하라고 하는 그 꼰대들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노력의 가치가 잘못돼서 노력하는 사람들 끄집어 내리는 것만큼 그만큼 비열하고 치졸하고 찌질한 게 어딨어요. 지금 다 노력의 결과로 이런 기업에서 원하는, 기업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 위에 있는 개발자를 원하는 건데, 밑에 있는 개발자들은 우리 혜택이 없으니까 뭐 알바 아닌 막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이 위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개발자가 완전 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많아. 요즘은 개발자들한테 함부로 못 돼. 근데 그 실력을 자기가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그 핵심이겠죠? 그래서 그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아무튼 진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개발 열심히 하시고, 이런 기회가 이거 일시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플랫폼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깊이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있는 사람 원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복합적으로 팀노바 가르쳤고, 팀노바 결과는 점점 좋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7년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막 돌 던지고 막 이상하게 막 하고, 단일 플랫폼 게시판만 짜면 된다는 막 이러면 막 그런 찌질한 애들 너무 많은데, 지가 딱 그 수준으로 사니까 무슨 요즘은 게시판만으로 안 돼요. 슈퍼 신입은 게시판은 그냥 누구나 짜는 거 가지고 가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 그거 저 16년 전에 제가 17년 전에 제가 20살 때 나올 때나 그런 때랑 지금이 똑같냐고요. 완전 달라요. 그때도 똑같았거든. 게시판만 짜면 된다고. 그때 웹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고, 지금 훨씬 개발자들이 많아졌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게시판만 짜고 일단 신입으로 가셔서 저임금 받으면서 졸라 배우시면 됩니다. 조인트 까이면서 상사한테 꼰대 상사한테 군대 생활 시즌2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랑 뭐가 달라 그게. 물론 이제 안 꼰대인 회사들도 있어. 근데 확실히 그냥 돈 적게 주는 회사들 중에 은근히 꼰대들이 많기는 해요. 저 큰 회사들 이렇게 돈 많이 주고 모셔간다고 하는 회사들은 꼰대짓을 하고 싶어도 꼰대짓 하는 순간 개발자들 후두두둑 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공들여서 이렇게 뽑았는데 걔네들한테 무슨 꼰대짓을 하고 권위주의를 어떻게 해요. 요즘은 개발자가 졸라 그냥 엄청 갑이라니까. 그러니까 회사들이 미쳤다니까 지금. 왜냐면 개발자 빠지면은 자기 회사 유지가 안 되는데, 그것도 심지어 잘하는 개발자들한테 함부로 못 돼요 요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존감 지키고 여러분들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라고 자꾸 하는 거지, 그냥 꼰대 무슨 말 이런 거 식으로 자꾸 왜곡하고 하는 애들 치고 뭐 제대로 된 애가 없어, 내 기준에 보면. 그래서 제가 답답하지. 돈 버는 법, 최소한의 어떤 직업 하나를 할 때 그 영역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걸 못 넘으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다 그랬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다들 그래. 적당히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굶으세요? 먹고는 다들 살아. 근데 이제 남들 다 아는 해외여행이나 그 맛있는 오마카세나 호텔 뷔페나 이런 되게 럭셔리한 거는 사실 하면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걔네들은 그거를 먹는 사람들, 가끔은 할 수 있지, 어떤 직업이든.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비싼 이런 거를 다 셀럽처럼 할 수는 없죠. 셀럽은 그만큼 노력해서 올라간 애들이고.
그 셀럽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한 만큼 사는 거지.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더 많은 노력을 하세요. 더 많은 곳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 저도 그냥 제가 한 만큼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 많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 되게 폄하되는 시대가 된 게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지친 것 같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 노력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아.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뭐, 역사, 문화, 사회, 뭐, 물리, 뭐, 이런 것들, 글쎄, 그게 지금 얼마나 쓸까? 우리가. 그 관련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많이 쓸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썼을까? 미분적분은 내가 평소에 쓰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 그 미분적분이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데 미분적분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 뭐 데이터 통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쓸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지쳐버린 것 같아. 다들 뭐 토익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근데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발하시는 분은 그냥 계급장 다 떼고 일단 개발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회사의 각 전형에 맞춰서 잘 해보세요. 저희는 이제 대기업 안 가도 대기업 수준 연봉을 받기 때문에 하루 뭐 일주일 만에 구직되는데 굳이 대기업에 그 긴 전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 토스 같은 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토스 같은 데는 이제 짧게 하니까 그냥 빨리 보고 결과 통보 빨리 주면 좋은데 기존에는 뭐 우리 개발자 바쁘다는 우리 검토 졸라 늦게 할 거라는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대기업에 오려면은 막 1개월씩 기다려야 된다는 뭐 이런 권위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지를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큰일 나지. 개발자들도 눈이 높아져가지고 빨리 결과 왜 사실 그렇잖아. 희망 고문하는 거잖아. 그 구직기간 4개월 동안 뭐 하는 거야. 뭐 3, 4차례 해가지고 할 거면 빨리빨리 진행하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씩 쭉쭉쭉쭉쭉쭉 가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희망 고문 계속하면서 우리 대기업 짱짱짱 하니까 니네 여기서 뭐 3개월 걸리더라도 니네가 기다리라는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만드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근데 야 그렇게 갈 바에는 그 연봉도 비슷하게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받는 수준이 진짜 네카라쿠베 수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가면은 중소기업도 알짜 진짜 많아요. 석박사분들 많이 계시는 곳도 많고 카이스트 교수님 들어간 회사도 있고 우리 애들 가는 회사 중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회사 많이 가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딱 보고 보면은 그런 데 가면 절대 수준이 안 딸리거든. 돈도 비슷하게 줘요 심지어. 근데 문제는 그런데 들어가는 게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우대 연봉을 받기도 힘들고. 그 일반적인 그런 루트로 살면은 힘들어, 개발자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지금 현업 개발자 시건, 어떤 분이시건 지금 이 상황이시면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확실히 그 일정 수준 이상 분명히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제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은. 저 믿으시고 진짜 웬만하면은 진짜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도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연예인들 그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얼굴 잘생겼다 못생겼다 끄집어 내려도 내 얼굴이 잘생기지거나 내 얼굴이 이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바꾸는 게 제일 똑똑한 거지. 남이랑 비교하고 나는 좌절하고 쟤는 천재인데 난 안 되고 이런 게 오히려 좌절감 생기게 해서 공부 더 안 하게 하니까 그냥 묵묵하게 가세요. 내 인생. 그게 제일 좋고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은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걸 지켜와서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항상 최고 수준의 그런 일 수준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 만족해요. 자존감도 높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지금 엄청 잘 산다고 막 명절 때 막 이런 거 막 뭐지 소고기 같은 거 갖다 주고 뭐 이런 얼마나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저 진짜. 내 제자들이 나에게 배운 애들이 그렇게 만족하면서 산다는 내가 얼마나 행복해. 그게 이제 나의 삶의 어떤 하나의 그 삶의 촉매제 중 하나죠. 어저께도 봤는데 너무 열심히 해. 너무너무 예뻐 애들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20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의 30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상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아무튼 20, 30대에 진짜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젊고 뭘 하든 좀 이렇게 프레시하게 받아들이고 그때 만든 습관이 여러분들의 30대를
좌우할 거고 30대 또 만든 습관이 40대, 50대, 60대를 좌우할 거로 저는 단언컨대 장담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니까 여러분들 일정 수준 이상 안 올라가면 그냥 예전이랑 그냥 비슷한 그냥 불쌍한 기업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연봉에 불쌍한 그리고 여러분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노력을 꾸준히 해서 그 위로 올라가면 어느 회사든지 중소기업에서는 우리 회사 오면 우대해 드릴게요 이런 오퍼를 받으실 거고 대기업에서도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경쟁이 심화될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같이 꿀 빨아 봅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